1학년 오늘은 광합성 그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몇 가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걸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물이 필요한 것을 이 교과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과 이산화탄소,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광합성을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식물의 잎, 더 구체적으로 잎에서, 그렇지, 잎에 들어있는 세포, 그 세포 속에서 어떤 장소? 자, 신비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엽록체에서 빛을 흡수해서 빛은 흡수하면 되고,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다음에 배울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이라는 곳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겠네요.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물은 어디서 흡수하나요? 나연이? 그렇지, 물은 뿌리에서 흡수합니다. 뿌리에서 흡수해서 잎에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광합성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에 그림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을 통해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이렇게 물관을 타고 잎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엽록체라는 곳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공장을 돌리는 거죠. 공장을 돌려서 이 물질로부터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이 양분을 만들어낸과 동시에 산소도 만들어냅니다. 자, 산소가 만들어졌다, 포도당이 만들어졌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자, 애진이, 포도당은 어떤 실험으로 알 수 있었죠? 그렇지, 그 앞에서 녹말이 만들어지는 은박지를 감싼 잎을 통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포도당이 만들어진 직후에 녹말이라는 것으로 합성이 되거든요. 포도당 몇 개가 붙으면 녹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산소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실험으로 알았어요? 보미님. 그렇지, 그 물풀. 여러분의 그 중요한 물풀에서 우리가 실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앞장에 여기 광합성을 시키면 이 줄기에서 이 줄기를 탁 잘라보면 뽀글뽀글 기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뽀글뽀글 기포를 모아서 꺼져가는 불씨를 대보면 활활 다시 타게 돼요. 그래서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산소도 만들어내요. 그러면 광합성 작용을 이렇게 도식화시키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광합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아까 빛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빛이 많을수록 광합성량이 많아지겠습니까? 예, 광합성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광합성률로 표시했습니다. 자, 가로축은 빛의 세기, 세로축은 광합성률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빛이 세일수록 광합성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빛이 세다고 해서 계속 많아지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자, 빛이 세니까 많아지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쭉 일정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와 온도는 적당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자, 변할 수 있는 요인, 변인을 통제한 다음에 빛의 세기만 달리 해주는 거예요. 빛의 세기를 계속 재어주면 빛이 세지면 세질수록 광합성량도 많아지지만 어느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빛의 세기와 온도는 일정하게 하고 이산화탄소를 농도를 바꾸어 봤어요. 자, 역시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급해주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으면 광합성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계속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많이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일정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 온도와 광합성 보겠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따뜻해지면 광합성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막 온도를 60도, 70도, 80도, 90도, 100도 올린다고 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많이 하진 않겠죠. 자, 보통 여기 온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많아지다가 한 40도 정도가 지나면 단백질이 파괴되는 온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세포의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광합성량이 쭉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